안녕하십니까. 들어왔습니다. 싱싱한 투자에서 전산에게 합격하자. 이것만 꼭 보고 가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유형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얘는 6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에 3점씩 나오니까 요거를 먼저 하시면 다음 일반 전표를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더 접근을 하실 수 있고, 이게 극대화로 많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요건 조금만 연습해 주시면 음, 최소한 5개 이상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이제 메인 전표 입력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죠. 여기에 유의사항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일반 전표처럼 적요 입력 생략하고 대체 거래는 적요 8번 우리 사용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재고 자산일 경우 원재료나 뭐 이 제품이 나오시면 이런 거 나오시면 적요 8번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채권 채무 거래처 등록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경비는 500번대 경비, 제조부, 공장 뭐 이런 거 나오시면 경비 처리하셔야 돼요. 500번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해당되시는 부분 있으면 자, 본사나 영업부, 총무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800번대 비용 처리하시는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나 이제 우리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여라고 반드시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이쪽이 상단이 있습니다. 이 상단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가세 신고서에 가십니다. 자, 일과 우리가 유형,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유형이죠. 유형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량 단가는 직접적인 시험 문제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편한 기능이어서 시험 때는 뭐 수량과 단가 나오면 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공급가액과 세액이 틀리면 우리 이제 이게 오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여러분들 입력하셔야 되고요. 거래처 안 넣으면 마이너스 1점 감점이시고, 아까 얘기한 전자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전자입력 여라고 표시하라고 그랬고, 분계 선택은 얘는 채점 대상이 아니야. 기능 키지. 여러분이 뭐 외상을 여기 있는 것처럼 혼합으로 쳐서 여기에 외상 매출금 하나 더 넣고 추가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능 키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추가적인 이제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혼합으로 넣고 여기에 외상매축 넣어도 정답 처리한다. 자, 여기 밑에는 이제 우리 원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장부로 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체크에 대한 정확한 분계를 넣으시면 우리는 채점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이제 복수 키가 나오시면, 이제 복수 어렵게 누르셔가지고 상단에서 요거 F7번이나 이렇게 하는 정도의 기능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시험에 크게 문제가 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매출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형이라는 게 있으세요. 이 유형을 틀리면 오답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부가세에 대한 부분, 매출세액이나 납부세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유형이 뭐냐? 자, 뭐가 나오느냐?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은 10번대, 20번대의 유형을 매출 유형 코드로 잡아놨어요. 프로그램상에. 그래서 11번은 정상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전자건 종이건 그러면 11번 유형으로 넣으신다라는 거. 12번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영세후 세금계산서, 수출에 대한 부분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부는 우리가 12번 영세로 넣으신다라는 거고요. 13번 이제 우리 계산서 발급입니다. 전자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급하게 되면 우리 면세 매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13번으로 유형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자, 건별은 이제 우리 세금 계산서가 아닌 부분들, 여기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을 이제 건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신용카드도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금 계산서 발급도 아니고 현금용수 발급도 아닌 영수증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주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 여러분들이 건별 처리합니다. 무증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14번 건별 처리한다.
자, 16번 수출이 있습니다. 12번과 16번의 차이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발급 부분은 12번 영세로 가시는 거고요. 요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뭐 여러 가지 수출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부가세에서 배운 것처럼. 자, 그런 수출들은 세금계산 발급이 안 되는 수출들입니다. 이런 수출 16번 수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카드 과세는 내가 이제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카드 전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드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요걸 이제 카드 과세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17번. 자, 22번은 이제 현가라고 얘기합니다. 현금 영수증에 의한 매출 부분, 요걸 이제 현가라고 22번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면은 또 뭐냐 하면 내가 면세 물건을 팔았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한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신고서로 일정 부분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다응급수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 문제가 나옵니다. 조회 문제, 이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정도의 느낌을 아시면, 뒤에 배우는 이제 조회 문제에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이제 이쪽에 옵니다. 11번 과세들은 이쪽에 오실 거고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17번하고 22번은 이쪽. 우리 과세표준 매출세액의 신고서 일부분이니까 이쪽 3번 박스에 오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된 거, 뭐 증빙이 안 된 신용카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 2, 3번이 아니면 여기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과세 10%니까 건별 처리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세유생계산서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내국신용장에한 영세유생계산서는 12번 영세고요. 요 기타는 세금계산 발급 안 되는 수출, 16번 수출이 이쪽에 오신다라는 거. 뭐 예정신고 누락분은 뭐 나오시면 이제 이게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면 이쪽에 오시는 거고요. 대손세 가감이 있으면 이쪽에다가 처리하시는 부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출 유형 중에 이제 11번 유형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자, 세금계산서 종이나 또는 우리가 얘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매출 시의 가장 기본적인 매출은 우리가 제품을 매출했을 때 부가세 유수금. 이제 11번 누르면 이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분계 선택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외상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현금으로 할 건 2번이고요. 요건 이제 자동 분계되시는 거고 매출 시 2급으로 나옵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3번은 이제 혼합입니다. 자,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은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카드는 카드로 가니까 여러분이 백데이터에 이 시험 문제상에 여기 외상 매출로 잡혀 있으면 외상 매출로 나오시는 거고요. 미수금으로 잡혀 있으면 미수금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카드는 외상 매출금으로 기존의 백데이터에 입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나오기 때문에 뭐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품할 때가 있어요. 매출 시 반품에 대한 환입은 우리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날린다 그러잖아요. 수정 세금 계산서 부분은 여러분 급수에는 뭐 수정 세금 계산서가 극히 심하게 나오는 논리가 아니어서 그냥 마이너스 마지막 분기에 처리했을 때 그 부분의 느낌만 나오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차감되시는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 자, 신고서로 가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거죠. 여기 이쪽에 차감돼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금액 자체가 빠져서 들어오니까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유형에 뭐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신규 거래처를 입력하면 여러분이 거래처 등록에서 플러스키 누르셔가지고 일반 전표처럼 똑같이 회사명 치고 해당되는 번호 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품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 복수거래키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단에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F7번 또는 상단에 있는 복수거래키를 이용하셔가지고 품목을 2개 이상이면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복수거래키를 이용해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시면 반드시 복수거래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4월 1일 날, 자, 상품 외상으로 매출했는데 갑상품 있고 일상품이 있다.
전자생에서 발급했고 복수거래기를 사용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날짜 1일 날짜를 여기다 넣으시고 유형은 이제 여기 유형별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11번 과세 매출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래서 복수거래키를 누르면 자 이게 이제 밑에 이렇게 떠요. 이제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떠요. 자, 이렇게 그러면 값상품 적고 수량 단가 적으시면 우리가 공고가액 세액은 자동으로 발생이 되시는 거고요. 을상품도 마찬가지고 수량 단가 넣으시면 공고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값상품 외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금액 50만 원에 5만 원. 자, 거래처 넣어주시고요. 영통 이제 뭐 사업자번호 다 나오시겠죠? 자, 그다음에 전자 여부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자, 분계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외상이다. 그럼 2번 외상 누르면 이렇게 밑에 외상 매출금하고 우리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제품 매출이냐? 그럼 제품 매출로 그대로 되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복수거래기가 이렇게 잡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수거래기를 사용하시면 그 다음은 이제 매출 코드 유형의 세금계산서 발급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자, 유형자산 처분이 나오면 정신없는 것이 여러분이 이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온 이유가 여러분 자꾸 뭔가를 바꾸고 고치고 생각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틀리기 쉬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거든요. 요거는 이제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크게 무너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과세 유형은 이제 정상적인 생에서 발급분이니까 우리 11번호 넣으시고요. 내가 어떠한 특정한 물건을 팔았으면 건물을 팔았으면 건물을 적으시는 거고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유계액도 같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차변에 그리고 돈은 부가세 포함해서 적으시는 거고 그리고 부가세는 자동으로 형성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처분가액하고 취득가액 비교했을 때 장부가액이죠. 여기서는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니까 그럼 많이 받으면 처분이익이 되는 거고요. 적게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장부가액을 구할 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뺍니다. 그럼 이게 장부가액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에 돈 받은 금액. 자, 이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을 구할 때 우리는 이걸 먼저 구해놓고 하시면 제일 편해요. 자, 근데 요거를 하실 때 처분액을 구하실 때는 이익인지 손실을 구하실 때는 부가세를 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가세는 내 회사의 돈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돈이니까 잠시 보관하고 있는 돈이니까 내 처분이익에 처분 손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받으면 우리가 처분 이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적게 받으면 처분 손실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4월 2일 날 영통의 건물을 100만 원짜리인데 각하상도 계획은 30만 원이다. 돈은 부가세 별도고 대금은 보통 예금을 받았다. 전차생에서 발급했을 경우에 자,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유형부터 선택을 하셔야죠. 과세는 11번 우리가 전자세금에서 발급이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얘부터 먼저 구하시면 편해요. 처분이익, 처분손실 구한 다음에 그걸 꿰다 맞추면 우리가 정확하게 맞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장부가액이 지금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면 돼요. 자, 100만 원짜리 취득원가인데 감가상각 이때까지 감소된 게 30만 원이 빼면 70만 원 되겠죠. 그럼 여기에 내가 돈 받아온 건 부가세 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60만 원이니까 10만 원에 대한 뭐가 생기시는 거예요? 적게 받아오신 거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시는 거고요. 그럼 얘를 이제 전표 이렇게 넣으시면 자, 4월 2일 날 유형을 11번 과세 매출로 넣으시고 자, 공급가액은 여기 보시면 부가세 별도니까 60만 원, 6만 원 되신 거고요. 자, 뭐 회사는 영통이실 거고 전자에 여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여기 이제 혼합이라고 보셔야 돼요. 계정 과목을 여기서 싹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꿔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건물을 뭘로 바꾼다? 취득원가로. 취득원가로 바꿔라. 자, 이게 제품 매출의 금액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6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바꾼다? 100만 원으로 바꿔라. 바꿔, 제발 좀. 그 다음에 얘에 따른 이제 감가상각누 계획도 없어져야 됩니다. 얘도 바꿔주셔야죠. 감가상각누 계획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뭐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률이 203번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잘 받고 그러면 30만 원. 자, 그럼 돈은 이제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받죠. 그래서 66만 원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받는 거니까. 그리고 나면 여기 마이너스 10만 원이 딱 뜨실 거예요. 그럼 그 우리 구한 이 마이너스 10만 원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추시는 게 가장 오답률이 적다라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거의 틀릴 일이 없으세요. 내가 여기서 뭐가 안 맞는다라면 이게 안 나왔으면 이거 거꾸로 보시면 되죠. 그죠? 이게 틀렸나? 내가 이거 부가세를 어떻게 포함해서 받아서 금액은 산출한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요거는 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영세예요. 자, 영세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이에요. 매출했을 때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나오면 우리 외상매출금이나 뭐 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제품 매출 이런 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열하고 표시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이제 그 밑에 보면 우리 이제 영세를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대한 공급이다. 3번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월 3일 날 영통의 수출에 대한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하시고 대금 외상을 했고 영수를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셨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4월 3일 날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영세. 12번 영세를 선택해 주시고요. 200만 원에 부가세는 당연히 없으시고 거래처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이 부분 열하고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 지금 외상거래니까 2번 선택하시면 뭐 끝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영세율 구분에 여기 이제 눌러보시면 쭉 많이 나오는데 그 우리 부가세 배운 영세율 전체가 다 나와요. 그중에 3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내국 신용장 구매하기 위한 공급입니다. 서류번호 없으니까 여러분 회계일급에는 그냥 생략입니다. 건너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과세되는 부분에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자, 여기에 12번 여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대한 발급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수출이 있어요.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차이점에서는 이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됐느냐, 안 됐느냐로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실 부분 아까처럼 1번 직접 수출 포함한다. 이거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거 안 하면 이제 무조건 감점 처리합니다. 자, 4월 4일 날 영통에서 직접 수출하고 대금을 보통 예금했다. 뭐 $100에 4월 4일 날 여기 뭐 수출 대금은 선적일 기적일의 기준환율로 작성을 한다. 수신고 번호는 생략한다. 자, 그랬을 때 세계에서 발급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16번 수출로 가시는 거고요. 공급가액은 $100 곱하기 1,300원 했으니까 여기 선적일 기적일을 기준환율로 요게 이제 우리가 이게 환전한 금액 요 금액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영통이라는 회사고요. 예를 들어서 혼합으로 치시고 여기 이제 보통 예금으로 받으셨으니까 자, 영세일 구분은 당연히 1번이라고 직접 대행 시출 포함한 거 적으시고요. 여기에 바꾸셔가지고 계정 과목을 추가하셔가지고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 구할 때는 선적일 기적일의 기준환율로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서에 갔을 때는 요 기타란에 가시는 거예요. 6번 박스, 16번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닌 게 이쪽으로 오신다는 거. 면세 매출이 있습니다. 우리 면세 매출은 계산서에 의한 발급이세요. 자, 우리 계산서 발급은 전자계산서, 뭐 종이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는 반드시 열하고 표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 이렇게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자, 이제 건별은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 안 되는 거, 영수증 매출이라든지 우리 간주 공급에 의한 부분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품을 매출했을 때 우리는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하면 제품 매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부가세 딸려 나오시는 거고 건별에 이제 중요할 될 거는 뭐냐면 부가세 포함한 금액, 공급 대가를 반드시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간주 공급에 대한 게 나오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얘는 시가로 계산해요. 부가세는. 자, 이제 밑에서 하단에서 분개할 때는 요게 이제 적요 8번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현금을 받았다. 그럼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처리되시는 거고. 자, 공고가액란엔 반드시 얘도 똑같이 뭘로 넣는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넣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타란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건별. 자, 건별은 영수증 매출이라든지 우리 현금 영수증 매출이 아니에요. 뒤에 배우면 그냥 현금 받은 거, 현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간주공급 간이 영수증입니다. 자, 간이 영수증에 대한 매출 부분 여기에 들어가신다라는 거. 자, 17번 카드 과세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이에요. 신용카드 매출 부분은 우리 여기에 이제 외상 매출금에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죠. 여기도 똑같이 카드나 현금 영수증 건별은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넣어야 뭐 11만 원 넣어야 10만 원, 공급가액, 세액 만 원 이런 식으로 자, 나눠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처 바꿔주셔야 돼요. 카드사. 카드사로 받듯이 바꿔주셔야 돼요. 자, 영통의 물건을 팔면, 자, 우리는 이제 이게 17번 카드 과세가 되시는 거고, 유형에, 여기에 공급 대가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에 포함된 금액 330만 원 넣으시면 300만 원에 3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카드라고 넣으시면 여기 외상 매출금에 뭐 현대카드사, 현대카드사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카드사를 반드시 여기다 신용카드에 현대카드라고 등록을 해주셔야 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제품 매출이 되시는 거고, 상품 매출했으면 상품 매출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상 매출금 처리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카드를 치면 이게 자동으로 백데이터가 돼 있으니까 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 박스에 온다라는 거. 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부분은 이쪽에 오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22번 현금 영수증에 관한 내용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상품이나 제품을 팔아서 뭐 현금으로 받았다면 여기 현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공고가액란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넣어라.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행복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우리가 현가 22번 현금 영수증 매출입니다. 770만 원을 넣어야 700만 원에 70만 원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거래처 넣으시고요. 여기에 현금이라고 그럼 이제 여기 입금으로 이렇게 잡히세요. 이게 뭐 상품 매출이었으면 여기 상품 매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 회계 처리해라. 그럼 여기 혼합으로 넣고 뭐 외상 매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요거는 이제 뭐 문구에 따라 틀려지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그러면 카드와 현금 영수증 요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신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면 이제 신고서 일부는 11번은 이쪽에 오셨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유형이, 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쪽에 오셨고요. 자, 그다음에 건별은 우리가 영수증이라든지 간주 공급이라든지 간주 임대료, 뭐 영수증 매출, 간이 영수증 매출 이쪽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인데 우리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이다. 그러면 이쪽에 오시는 거고요. 영세후 세금계산서. 자, 그리고 수출. 여기 세금계산 발급 안 되는 수출은 이제 이쪽에 6번 박스에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분은 이쪽에 오시는 거고요. 자, 대손세 가감이 있으면 이쪽에 오시는 건데, 여러분 뭐 급수에는 여기까지는 해당은 안 되지만, 혹시나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음. 자, 회수하면 이제 플러스 표시하는 거고. 자,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